여러분 라면 한 그릇에 숨겨진 비밀 알고 계십니까? 10년 넘게 우리를 속여온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나쁘다는 그 이야기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건강 나침반 365입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죠.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없습니다. 영양 비율은 한의원에서도 인정할 만큼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된장찌개보다 나트륨이 적습니다. 조리법만 바꾸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제 지인분 한 분 계십니다. 평생 라면은 몸에 나쁘다고 믿으셔서 거의 20년 가까이 안 드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라면에 달걀하고 채소 넣어서 자주 드세요. 영양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20년 참은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봤어요. 식품안전처 데이터도 보고 영양학 논문도 뒤져봤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라면 상식이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았나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라면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라면 방부제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라면이 오래가는 비밀은 물기에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려면 습도가 필요해요. 최소 12%는 돼야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면 면발 속 수분은 고작 4%에서 6%밖에 안 돼요.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생각해 보세요. 생선 말리고 나물 말려서 겨울 내내 드셨잖아요. 화학약품 없어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면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기름으로 튀기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켜서 물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과자들 보세요. 쿠키나 비스킷도 유통기한 몇 달씩 되잖아요. 방부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수분 낮춰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사람들이 라면에 방부제 들어간다고 믿게 됐을까요? 옛날에 동물 실험 하나가 잘못 알려졌어요. 쥐한테 라면만 계속 먹였더니 죽었다는 실험이요. 그래서 라면에 독성 있다고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쥐가 죽은 건 라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죠. 사람도 밥만 석 달 먹으면 영양실조 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 문제가 아니라 편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방부제 걱정은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오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면은 영양가 없다는 말이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라면은 영양 비율이 상당히 균형 잡혀 있어요. 영양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전체의 60% 안팎, 단백질하고 지방이 각각 20% 내외입니다. 라면 한 봉지 영양 성분 보면 어떨까요? 거의 이 비율에 들어맞습니다. 라면 한 개가 대략 5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한 끼로 적당한 양이죠.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생각보다 균형이 잘 맞춰진 거예요. 게다가 칼슘도 들어 있습니다. 한 그릇에 140mg 정도 되는데 이게 우유 한 컵 수준입니다. 의외죠? 면발이 노란색인 거 보셨죠? 그게 비타민 B2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말씀이 라면을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래요. 제대로 만들어 먹으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고요. 물론 라면만 먹으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단백질이 좀 모자라고 섬유질이나 비타민도 더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달걀 넣고 채소 듬뿍 넣어주면 완벽해집니다. 그럼 정말 영양 만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주 듣는 말 있죠. 라면은 나트륨 폭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라면에 나트륨 적지는 않아요. 한 봉지에 14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다른 음식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알려드립니다. 라면보다 나트륨 훨씬 많은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밥 좋아하시죠? 간장 찍어 먹는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초밥 한 인분에는 나트륨이 2000mg 넘게 들어갑니다. 라면보다 많아요. 갈비탕은 어떨까요? 2500mg입니다. 김치찌개도 비슷해요. 2000mg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 나트륨이 3000mg 넘어갑니다. 라면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칼국수 건강에 나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속 풀리는 음식이라고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라면만 억울하게 욕먹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나트륨 문제라면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라면만 나쁘다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죠. 그럼 라면 나트륨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국물 다 먹지 마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거의 다 국물에 녹아 있거든요. 면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 그렇게 드세요. 면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맛보시고 남기십니다. 그렇게 드시니까 속도 편하시고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셔도 수치가 괜찮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오해는 화학조미료 이야기입니다. 라면 스프에 MSG 덩어리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라면은 거의 천연 재료로 만듭니다. 라면 스프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멸치하고 다시마예요. 집에서 국 끓일 때 쓰는 바로 그 재료들입니다. 멸치를 볶아서 우려내고 다시마를 우려서 감칠맛 더합니다. 여기에 야채 가루 넣어서 맛을 완성하는 거죠. 멸치는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몸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 돋워줍니다. 다시마도 마찬가지예요. 담 풀어주고 혈액순환 돕습니다.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든 스프가 어떻게 해로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합성 MSG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소비자들이 천연 재료 선호하니까 만드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라면 봉지 뒷면 성분 표시 보세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도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제품들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화학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진짜 육수 맛이 나요. 집에서 직접 끓인 국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라면에 방부제 없습니다. 영양 균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다른 음식과 비교하면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스프도 천연 재료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그래서 라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데요? 바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달걀 넣기입니다.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부족했던 단백질 채워집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 골고루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손질도 간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반숙으로 해서 넣는 거 좋아합니다. 노른자 살짝 흐르는 상태로 면이랑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영양도 챙기고 맛도 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채소 듬뿍 넣기입니다. 파, 양파, 당근, 청경채, 배추 뭐든 좋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채소 넣으면 섬유질 추가되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보충됩니다. 파는 라면이랑 특히 잘 어울립니다. 몸에 기운 돋워주고 소화 도와줍니다. 겨울에 라면 끓일 때 파 많이 넣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순두부나 두부 넣기입니다.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순두부 넣으면 국물 부드러워지고 단백질도 추가되고 나트륨도 희석됩니다. 일석삼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조합 있습니다. 라면 끓이다가 순두부 반 모 넣고 달걀 하나 풀어넣고 대파 송송 썰어 넣습니다. 그럼 정말 훌륭한 한 끼가 완성돼요. 국물도 구수하고 영양도 만점이고 배도 든든합니다. 네 번째는 국물 조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트륨은 거의 국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적당히만 드시면 됩니다. 보통 국물 반 정도만 먹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스프 양 조절입니다. 스프 전부 안 넣고 3분의 2 정도만 넣어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처음엔 좀 싱거울 수 있는데 며칠 먹다 보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맛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먹는 특급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식초입니다. 라면에 식초 넣는다는 게 의아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식초 한 스푼만 넣으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 나트륨 배출 도와줍니다. 식초에 칼륨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면 먹으면서 나트륨도 배출하는 거죠. 두 번째로 혈당 상승 억제합니다. 라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 먹으면 혈당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식초가 이걸 막아줍니다. 당뇨 예방에도 도움되는 거죠. 세 번째로 소화 돕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 촉진해서 음식물 소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밀가루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라면에 식초라니 맛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넣어보니까 국물 맛이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특히 얼큰한 라면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좋은 기름 추가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조금 넣어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좋은 기름이 몸에 윤기 주고 장 부드럽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라면 면발은 기름에 튀긴 거니까 포화지방 많잖아요. 여기에 들기름 넣으면 좋은 기름으로 균형 맞춰주는 효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라면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들기름 한 티스푼 넣습니다. 그럼 고소한 향 올라오면서 국물 맛이 더 깊어져요. 세 번째 비법은 생강입니다. 생강 조금만 갈아서 넣으면 됩니다. 생강은 몸 따뜻하게 하고 소화 도와줍니다. 겨울에 라면 드실 때 생강 넣으면 몸이 확 따뜻해져요. 네 번째 비법은 라면 선택입니다. 요즘은 겉면이라고 해서 기름에 안 튀긴 면 많이 나옵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 면이에요. 튀긴 면보다 지방 훨씬 적습니다. 또 유기농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루도 유기농이고 스프도 천연 재료로만 만든 것들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건강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 있습니다. 라면 살 때 뒷면 영양 성분 표시 꼭 확인하세요. 포화지방 낮은 거, 나트륨 적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저염 제품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면이 소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느끼한 음식 먹고 속 더부룩할 때 라면 한 그릇 드시면 속 풀리는 경우 많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위장 따뜻하게 해주고 기름진 음식 소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매운맛은 기운 소통시킨다고 봅니다. 막혔던 기운 풀리면서 소화 잘 되는 거죠. 물론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밀가루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 라면은 소화 잘 되는 음식입니다. 면이 부드럽고 국물 따뜻하니까요. 특히 속 안 좋을 때 밥은 못 먹어도 라면은 먹을 수 있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고기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에 소주도 좀 마셨고요. 다음날 아침에 속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넣은 라면 끓여 먹었는데 속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라면을 해장 음식으로도 종종 먹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음식입니다. 방부제도 없고 영양도 나쁘지 않고 나트륨도 조절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에 달걀 넣고 채소 넣고 순두부 넣으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식초 한 스푼 넣고 들기름 조금 넣고 생강 갈아 넣으면 더욱 건강해집니다. 겉면이나 유기농 제품 선택하면 금상첨화죠.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라면 드실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달걀 하나 넣고 채소 듬뿍 넣고 순두부 반 모 넣고 식초 한 스푼 넣고 국물은 반만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건강식보다 훨씬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라면만큼 간편하면서도 영양 있는 음식 또 있을까요? 조리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거지도 간단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시간 없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참으셨던 분들 이제 마음껏 드세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저녁 당장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드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라면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레시피 알려주세요. 달걀 말고 다른 토핑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한 비법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식초 넣어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국물 맛 달라집니다.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기농 제품 추천해 주실 분도 계시면 좋겠어요. 요즘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여러분 의견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나침반 365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 나침반 365였습니다. 감사합니다.